안녕하십니까.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요일 날이지만 출근을 해서 이렇게 의뢰인이랑 상담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의뢰인은 이제 보이스피싱 투거책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저랑 한번 상담을 나누고 이제 입회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수거책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무혐의나 나중에 재판까지 넘어갔을 때는 무죄 판결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이제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고 뭐 이제 무죄나 무혐의 판결들이 되게 좀 많이 있었지만 요새는 정말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찰 단계에서라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는 아주 특이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경찰서 또 담당 수사관님들이랑 얘기해본 결과 이제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아무리 그래도 억울해 보여도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수천 수억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에다가 유죄가 인정된다라는 의미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 이제 결국에는 검사님의 올바른 처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좀 전문적으로 많이 수행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수거책 분들한테 체크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도 작성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오늘은 좀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정상적인 채용처럼 어떠한 일을 시작하지만 그 채용의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했을 때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르바이트 플랫폼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력서를 올렸더니까 먼저 연락이 온다. 그리고 또 면접은 전혀 없다. 본인이 그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다. 대표 번호와 통화를 한 적도 없고 확인도 없이 곧장 채용이 되면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런 점들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링크나 사업체 이름은 보여주지만 실제 연락을 준 사람이 그 회사 소속인지 그 회사 뭐 대표적으로 팀장인지 과장인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이 점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채용 담당자라고 하면서 나에게 연락을 줬던 사람과 뭐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했더라도 그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라는 거는 뭐 누구든지 그냥 이름 다른 사람 이름 이렇게 도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근로계약서를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이 사용하는 뭐 라인이라든지 텔레그램 이런 파일로 형태로 제공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간이하게 그냥 전자 서명 형식으로 이렇게 받고 제출을 한다. 좀 이상하죠.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채용 과정 자체가 SNS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 라인, 어,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이런 수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 번쯤은 좀 의심해 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채용한 이후에 업무 지시가 유선으로 통화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직접 대면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 연락수단,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도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채용 과정에서 물론 이제 저희들 입사할 때 여러 가지 채용 서류 제출하잖아요. 뭐 신분증이라든지 통장 사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상적이긴 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뭐 통신 가입 증명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정보, 약간 이상한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이 점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업무 내용 자체가 모호하거나 실제로 그 업무 내용이 현금을 받아서 누군가한테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일 때 이건 많이들 알려졌죠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현금 업무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서류를 전달하면 된다 아니면 사진을 찍어오면 된다 이런 일상적인 업무를 맡기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다른 직원분이 펑크가 났는데 그게 이제 현금을 좀 전달하고 이렇게 수거해야 되는 업무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업무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현금을 주고받는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받는 순간 당장 그만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심이 강하게 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이
아르바이트, 채용, 업무를 하고 나서 급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게 월급 형식이 아니라 당일 일당 형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당으로 들어오고 그 일당의 수준이 과거 내가 진행했던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업무 보수에 비해서 상당히 좀 크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현금으로만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현금 수거 업무를 하다가 이제 업무 지시한 사람이 그 돈에서 일당을 좀 얼마 빼가라 라는 식으로, 이것도 이제 급여 지급 체계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점도 상당히 의심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현금 업무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제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내가 전달하고 그 전달받는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업무라고 하면.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모르는 사람들의 인상착의만 공유받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누구누구 업무건으로 왔습니다. 내지는 누구누구 팀장님이 시켜서 왔습니다. 내지는 뭐 금융감독원의 누구누구 소속 직원입니다. 내지는 어느 회사 소속 팀장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현금을 주고받고 할 때 본인 신분을 속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허위로 얘기하는 그런 멘트를 했을 때에는 그거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출퇴근 방식이 일반적인 회사랑 좀 다르다고 느껴질 때에도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출근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착장을 입었는지 찍으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라던가, 이런 것도 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현금 수거 과정에서 뭐 현금을 세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큰 돈일 텐데 그럼 그 금액이 맞는지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세어봐야 정상적인 회사인 거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회사에서 확인하지 마라 라든지, 아니면은 그거 그냥 어디 밀봉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그 현금을 세어볼 기회를 없애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수상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좀 많이 본인에게 해당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거는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점들도 여럿 있거든요. 정말 억울하신 분들은 설사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체크포인트에 해당하는 정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 일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무혐의를 받아내실 수도 있고 무죄를 받아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본인이 과거에 했던 아르바이트 업무 중에 좀 수상쩍었던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만약에 이런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드디어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100명 달성하면 이제 Q&A 형식으로 좀 그동안 질문 주셨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라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뭔가 소소하게 약간의 이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빠르게 좀 구상해서 그것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100분 중에서 대부분은 제 지인분들이 많으실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나머지 진짜 찐 구독자이신 분들께 정말 저를 어떻게 알고 구독을 했는지 정말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자주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